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대부업체를 김용남 후보 본인의 과거 육성에 의하면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은 다 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김용남 후보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중 한 명이고 사실상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던 의혹이 있다. 다음날 김용남 후보가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 부인하는 해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가 뭐 폐업 준비 중이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거에 대한 유력한 반증이 등기부에 나와요. 이번에는 김준일 위원의 최애 지역이죠.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재밌어. 지금 평택이 뜨겁습니다. 갑자기 뭐 차분할 줄 알았던 이 평택이 여전히 덜그럭거리는데 중심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송 의원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저녁 9시 뉴스에서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죠. 네. 그 김용남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네. 만사무사 대부, 그 당시에는 회사 이름이 안 나왔지만 지금은 다 보도됐습니다. 만사무사. 예, 그 이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 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대부업체를 100% 소유하고 있고 네. 김용남 후보 본인의 과거 육성에 의하면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은 다 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김용남 후보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중 한 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실상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던 의혹이 있다. 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다음날 김용남 후보가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 부인하는 해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이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청산 절차를 뭐 밟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네.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부터 바로 확인을 해봤어요. 아 역시. 일단 첫 번째 TV조선이 보도한 것처럼 그 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김용남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과 주소 똑같은 거 맞아요. 똑같나요? 예, 똑같은 거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SBS가 어제 또 추가 보도를 했던데 네. 그 회사가 과거에 서울 서초구에 있다가 본점을 이전했나요? 수원으로 옮겨왔어요. 아 수원으로 김용남 의원이 과거에 활동했던 수원으로. 지금도 법무법인은 거기 그렇죠. 있죠. 그 수원으로 옮겨왔는데 옮겨오기 전에 있던 주소지가 그 법무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있던 곳이다. 아. 그런 부분을 보도를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연관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회사가 뭐 폐업 준비 중이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거에 대한 유력한 반증이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역시 서류엔 다 남아 있었거든요. 작년 9월 2일에 이 대부업체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 김용남 후보의 농업회사 법인이 이 대부업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늘어난 자본금도 그 농업회사 법인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네. 김용남 후보가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자본금을 왜 늘렸을까 이걸 봐야 돼요. 왜 늘린 건가요? 작년 1월 21일에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가 됩니다. 아 법이 바뀌었군요. 공포가 되고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대부업체의 최저 자본금이 그동안에는 자기 자본 3억을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올라서. 5억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기존 대부업체들에게는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2년을 줬어요. 네.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 주장대로 그 대부업체를 없앨 거면 그냥 2년 동안 그대로 하다가 그렇죠. 자본금 증액 안 하고 폐업하면 돼요. 네. 그런데 굳이 한 달 반 만에 자본금을 5억으로 늘립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조기에 문 닫을 의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걸로 보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후속 보도가 나온 게 9일 전에 대부업 면허를 갱신했다는 거잖아요. 아 폐업과는 정반대 행보로. 그러면 이게 과연 폐업을 하려는 거냐? 그 다음에 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달라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만사무사 대부라고 하는 회사가 2022년에 금융감독원에서 3개월 전면 영업정지를 받아요. 금융감독원에서. 네, 영업정지 3개월을 왜 받았냐면은 대부업체는 자기 자본의 10배 이상의 총 자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걸 위반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불법이나 탈법이 없나요?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김용남 후보는 자기 가족 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2020년에 이 회사를 뭐 떠안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당한 시점은 2022년입니다. 아 공교롭네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도 뒤에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이제 등기부상 대표는 한모라고 하는 분이고 그 한모라고 하는 분은 김용남 의원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회 보좌진 중 한 분인데 아, 결국엔 또 보좌진. 이분이 지금도 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한 언론에 답변을 한 것 보니까 본인은 그 2020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 이름만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이분이 2023년에도 대표이사 중임을 해가지고 중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한모라고 하는 분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정말 그 회사의 이름만 올린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걸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거나 자백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야, 이거를 지금 마리오케이님 어떻게 이걸 다 외워서 방송을 하나? 이것이 바로 송 위원의 힘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스테인님, 송변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막힘이 없어요.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김 의원님 이 아니, 과정에서 진짜 훌륭하신데 네. 평론하려면 이거 다 외워요. 아, 그런가요? 저도 다 외웁니다. 이런 아니 근데 거. 그 김 의원님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진 배경이 따로 취재한 게 있으셨다고 아까. 아니 내가 너무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TV조선에서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게 가족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김용남 후보의 가족이요? 예. 이 제보가 네. 그쪽에 T조에 들어간 게 가족에서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가족이 제보를 했죠? 크게 이제 네. 큰 뭐 여러 가지 원래 가족이 무서워요. 결국엔 뭐 돈 문제로 지금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너무 디테일하게 여러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작심하고 파지 않으면은. 그래서 최근에 뭐 관련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돌아가면은 이런 것들이 휙휙 이제 나온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워낙 팩트는 잘 정리해 주셔서 김용남 의원이 지난 10년간 본인은 공직을 맡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출마만 지금 4번째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번 정부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직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금감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나 진짜 만약에 금감원장에 대해서 이거 청문회에서 나왔으면은 진짜 대한민국 역대급 코미디가 대부업체 하다가 걸렸는데 네. 5일 전에 조국 후보가 얘기했더라고요. 금감원장이나 해라. 그러니까요. 왜 여기 나왔냐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역대급 호러가 나왔겠다. 금감원장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 갑자기 대부업체가 대부업체 나오고. 불법 대부업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니 근데 송 의원님 이게- 아까 네. 그 이름 만사무사, 얘기할게요. 네, 네. 그 만사무사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이름이 언뜻 네. 들으면은 뭐 만사가 무사하길 바라는 뭐 그런 의미인가 싶을 건데 이 만사무사 대부의 만사무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걸 따서 지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거는 뭐죠? 이 만사무사가 누구냐면 네. 14세기 만리 제국의 황제인데 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자입니다. 그런가요?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동시대가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해서 과거의 머스크 같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 BBC, 뭐 타임 이런 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을 선정할 때 만사무사가 1위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제가 BBC 기사를 봤는데 네. 리비아의 카다피가 10위. 리비아의 독재 10위. 10위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그 기사 리드에는 뭐 제프 베이조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프 베이조스는 명함도 못 내민다. 이미 심지어 그 안에도 못 이 들어간다는 수익권 밖에 건가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다피가 10위. 그다음에 거기에서 3위, 4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BBC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과거 부가 incalculable.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다음에 네, 네. 2위가 누구냐면 2위가 로마 제국 전성기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 거기가 2위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만사무사예요. 야, 저는 그래서 몰랐어요. 그 만사무사에 대해서 BBC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만사무사의 뷰는 incalculable이 아니고 계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indescribable. 아예 그냥 말로 표현할 표현할 수 없다. 야, 이렇게까지 그 하고 정도의 있는데 부자라는 거네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게 맞다면 네. 이 이름 이 장명이 보여주는 게 얼마나 탐욕의 결정체입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알면요, 이건 정말 평택을 유권자들의 감정선을 정말 크게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김용남 후보가 그 이름을 안 지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 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이름 짓는 거에 조금 뭐 근거가 있을까요? 하지만 네. 그 이름의 사연을 안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니 재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이 네. 대부업체까지 뭐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업체는 심지어 이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조국 대표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용남 후보나 단일화가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지지율이 지지부진했는데 이걸 지금 치고 올라가려고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나요? 조국 대표의 당선 가능성 높아졌나요? 여기 알 수가 없어졌어요. 아직도? 진짜. 예, 알 수가 없어졌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윤리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8일밖에 안 남아서. 기간 내에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네.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 평택에서 김용남이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에 양문석의 이제 대출 사기 예. 이게 그 영남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전체 선거에 영향을 그래서 미쳤죠. 이게 지금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그래서 이게 좀 그때랑은 다른 게 그때는 양문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 후보가 국힘 후보가 자동 당선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유이동 후보도 있고. 철회를 하더라도 아니 조국이 있는 거야. 그 조국 후보가 있죠. 소위 말해서 범진보 진영에 이제 조국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내의 지지자들의 또 반발이 엄청 셀 거 아니에요. 야 그럴 조국 수밖에 둘라고 없죠. 또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의혹 당했는데 지금 자른 거냐 막 이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들이 아직 지금 내려지지 않았다. 네. 근데 곧 조만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붙어도 김용남이 이길 수 있다라고 안에선 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유이동 후보가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이 시간대에 지금 기자회견 해가지고 했나요? 고발하겠다 지금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유이동 후보는 어쨌든 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본인이 3자 구도에서 이득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황교안 과의 단일화가 이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게 지금 관건이죠. 제 관건이 될 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음 보고 주 저희 정치를 부탁해를 지켜보시면 이 평택을이 어떻게 됐을지 선거 3일 앞두고 저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 여러분께서 오래 기다리신 민심 Q&A 시간입니다. 먼저 송 의원님께 맞춤형 질문을 하나 들어온 게 네. 있어서 오이님이 부산 북갑 선거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선거 사무원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부럽다는 건가요? 동원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글쎄요, 제가 김어준 씨 유튜브를 평소에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상대 후보의 지지자가 많다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그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는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가 역풍을 맞고 있던데 네. 구포시장에 뭐 외지인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2번이나 했다가 그 지금 구포시장 상인분들께서는 그 화가 날 만하네요.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니 뭐 서울에서 와서 구포시장에서 돈 쓰면 은행에서 그 10,000원짜리는 9,000원으로 바꿔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오든지 간에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것이 그 상인분들께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일종의 명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전국적인 명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야 부흥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다. 하정 후보도 지금 그 말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세가 지금 그만큼 세다. 그러니까요. 라는 스스로 걸, 인정하는 느낌이에요. 열세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찾아보니까 네. 우리 지지층이 결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뭐 거예요. 그런 그래서 취지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 뭐 도합 2만 명의 시청자가 남겨주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엄선하느라 힘들었는데 제니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국 떨어지면 백수 되나요? 어떻게 살 길을 뚫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 구걸할까요? 만약에 떨어진다. 이걸 가정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도 네. 떨어지면은 정치적 타격이 있죠. 그럼요. 네, 뭐 한동훈 대표도 떨어지면은 정치적 타격이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근소한 차로 떨어지면은 이제 저력을 보여줬으니 그렇죠. 뭐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치적 타격이 있는데 몸값이 많이 조국 혁신당 몸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몸값이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고 정당이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평택을이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모두가 찍고 싶은 후보가 막 넘쳐야 되는데 찍어서는 안 되는 후보들이 지금 계속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후보는 너무 많고 대한민국 안 좋은 정치판의 축소판이 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자, 오늘 뭐 나와서 맹활약을 해주신 송 의원님과 김 의원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준비가
하셨습니까? 혹시 송 의원께서 예, 저는 마지막으로 평택을 얘기할게요. 평택을에게. 우리 평택을 유권자들께서 부탁을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예, 우리 평택을 유권자들께서 평범한 평택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그렇죠. 평택 시민을 위한 선거. 갑질 폭행이나 입시 비리는 전부 다 대안이 될 수 없고 네. 또 대부업과 자본시장법 위반은 모두 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한 평택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쾌합니다. 자, 우리 김 의원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예. 김용남 후보께. 김용남 후보요. 예. 뭐 약간 친분도 있고 네. 뭐 그런데 돈과 명예를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돈과 명예. 예, 뭐 이제 열심히 권력이겠죠. 하시고, 뭐 돈과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 이제 본인이 결정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좀 성찰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